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추세를 볼 때, 추세를 보려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야 돼요. 추세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에 따라서 추세선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이제 보면 우리가 수학에서 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점이 두 개가 있어야 이걸 이어서 선이 되잖아요. 이게 직선이 됐든 곡선이 됐든 점이 두 개가 있어야 이 점 두 개를, 이 점이 일단 두 개가 나와야 두 개를 연결해서 어떤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추세선을 긋는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상승 추세다 그러면 그 상승하는 추세에서 추세선을 그리려면 점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일단은 그 점 두 개가 나오기 전에 점 하나만 가지고는 추세선을 그릴 수가 없고, 일단은 점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점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고점에 있는 점이 아니고, 제가 있죠, 고점에 있는 점이 아니고, 상승 추세에서 중요한 것은 이쪽 저점, 이 저점에 있는 점 두 개, 저점에 있는 점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에 있는 이렇게 점이 두 개가 나오면 요 두 개를 이어서 쭉 연결하면 이게 이제 추세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은 결국은 이 저점을 잇는다는 것은, 이 저점이란 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이 지지를 얘기한다. 이게 지지가 뭔지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지지는 결국 왜 지지가 되냐면은, 결국은 이 구간에 오면, 여기에 오게 되면 이때는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죠. 왜 지지가 되냐면은, 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왜 여기서 지지가 되냐면은,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지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점 두 개를 이으면은 그게 이제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추세선이 되는데, 그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은 결국은 지지선을 얘기한다는 게 지지선. 상승 추세에서 지지선,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결국 이제 이렇게 지지선을 잇고, 우리가 이제 보조적으로 위에 이제 고점을 연결하면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를 받고 떨어진다는 거죠. 왜 떨어지는지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맞게 되면 여기 때는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 살려는 사람이 있지만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선이 이게 이제 이 저항선,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에서 저항선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에서 중요한 추세선은 저항선이 아니고 이 지지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면,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면은, 일단은 상승 추세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점 두 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점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아직 안 그려진 상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지지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저항을 만나면, 다시 여기서 팔려는 양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선이 상승 추세선이 맞다면 이 선을 맞고 지지가 돼서 이렇게 해서 다시 지지해서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 추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 내가 리스크를 줄이고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그만큼 비싸게 사지만, 그렇죠? 여기 사는 게 이런 데보다는 비싸게 사죠. 그 대신에 여기 추세를 확인하고 산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는 어떤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놓고 매수하는 시기는 어디냐? 거기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추세가 두 개를 연결하면 추세가 확인이 되고, 그 대신에 이만큼 비싸게 사야죠. 이보다는 비싸게 사야 되고, 이보다 비싸게 사야 되고, 그렇죠? 이만큼.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돌아서 오는 여기.
이쯤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놓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그만큼 비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리스크를 우리가 줄이려면 비용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뭘로서 비용을 지출하냐? 그만큼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하신 분들은 리스크를 아무튼 결국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뭐 2%를 내든 3%를 내든 4%를 내든 이렇게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여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높은 가격에 사서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럼 파는 건 어디서 팔아야 되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상승은 가지만, 결국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은 이게 여기서 여기 저항선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매매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지지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럼 여기를 뚫고 못 올라간다는 게 결국 이 저항이라는 거니까, 뚫고 내려오는 여기쯤, 여기쯤 매도를 해야죠. 매매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걸. 그래서 이제 수익이 이제 이만큼이 되겠죠. 수익이 이만큼.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수익을 5% 10%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지만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은 5% 10%로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가능하면 매매하시면 서 손절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확인하고, 비싸게 사더라도 최대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렇게 사서 리스크를 줄여놓고 3%든 5%든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어떤 전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수익을 이렇게 좀 리스크를 줄인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매매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조건은 이렇게 추세선을 정확하게 그렸을 때예요. 이게 추세선 자체가 잘못 그려지면 이런 전략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추세선이 정확하게 그려졌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 추세선 자체가 잘못 그려져 버리면 이 전략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네,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하락 추세는 여기 고점, 이게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어떤 추세선을 그으려면 역시 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점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 고점이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점은 이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두 개의 선. 근데 이 고점에서 맞고 떨어진다니, 고점을 맞고 떨어지고 고점을 맞고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 고점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게 저항이라는 거죠. 이게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를 가게 되면 결국 8년삼이 4년삼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여기서 다시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점 두 개를 연결해서 추세선을 긋고, 그리고 나서 이게 상승 추세가 되려면 여기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전고점 있잖아요. 여기 이 전고점을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도 앞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전고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지돼서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확실히 추세라는 게 확인이 되려면, 내가 추세선을 그린 게 맞다는 게 확인이 되려면, 이게 이 지지를 막고 올라가면서 여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확인이 돼야 이게 내가 추세선을 그린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간 거, 여기까지 또 한 번 확인이 한다. 여기 전고점 넘어간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여기서 지지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가 선을 그었는데 여기서 이걸 뚫고 내려가 버렸다. 그럴 수도 있죠. 뚫고 내려가 버리면 이 추세선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저항 맞고 내려와서 여기 지지되는 여기에서 맞고 올라가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선 하나가 그려진다는 게 이게 쉽게 그려지는 게 아니죠. 지금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야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선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 그림으로는 그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추세선이 이렇게 차트에서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 하나가 그려진다는 게 이게 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든 시장이든 그때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 하나가 그려지기 위해서 막 거의 1년 반 이상이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상승 추세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보면. 자, 근데 이제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반대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이게 저항선, 이게 저항선이 맞다면, 하락 추세 저항선이 맞다면, 그게 또 뭐가 확인이 되면 여기 전저점 있잖아요. 이 전저점을 깨는 걸 확인해야 돼요. 전저점을 깨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확인하고, 여기 전저점, 이 전저점이죠. 전저점, 아까 반대죠. 하락할 때. 전저점을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추세를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럴 수 있죠. 추세를 잘 모르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나는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더라.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는 여기 부딪히는 것까지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은 그대로 가서 수익을 만들면 되지만, 근데 이게 하락 추세라면 그렇게 그림이 그려질지는 없고, 이게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매수를 여기서 했다. 그러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저항선이잖아요. 저항선. 이게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약간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이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 가지고 여기 전저점을 깨면 여기 있잖아요. 전저점을 깨 여기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손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추세를 몰라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매수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이제 단 요것도 이 추세선을 정확하게 그렸을 때 얘기죠. 추세선을 정확하게 그렸으면, 이 제가 얘기했죠. 이 추세선을 정확히 그렸으면 이 추세선이 결국은 어떤 기준이 된다. 이 추세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에서 그렇고 상승 추세에서 그렇고, 이게 추세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락 추세라고 내가 판단을 하면, 하락 추세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락 추세라고 내가 판단을 했으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잠깐 내가 여기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는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매수를 했는데 결국은 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내가 수익이 크게 날 때까지 들고 있는다 이게 아니고, 이 추세선을 정확히 그렸으면
최소한도 여기서 받고 떨어질 때 여기서 팔거나, 그러면 약간은 수익이 나겠죠. 마음에 안 들겠지만 약간은 수익이 나겠고, 그리고 이게 더 떨어져서 여기 전저점을 이렇게 전저점을 벗어나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이 손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 막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을 막 저기 15만 원, 16만 원 사가지고 그게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날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락 추세면은, 하락 추세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락 추세라고 판단이 되면 그 종목은 한 주도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무리 싸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언제까지 매수를 하면 안 되냐. 이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될 때까지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매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다. 매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 하락 추세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매수를 했으면 이 하락 추세를, 이 추세선을 반드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래서 하락 추세를 그려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대응을 잘해야 된다, 말로는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왜 대응이 잘 안 되냐면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매수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매수를, 내가 판단 잘못해서 매수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잘못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대응할 거냐. 그것은 이 추세선이라는 거죠. 이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이 달라진다. 그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잘, 그래서 이 매매가 됐든 투자가 됐든, 그러니까 매매를 잘하거나 투자를 잘하시는 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추세선을 잘 그리는 분이 결국은 그 추세선, 자기가 그려놓은 추세선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추세선을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에서 확률도 높아지고 이 투자에서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 하나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수강생분들도 이 추세선을 자꾸 그려보라. 거기 그 HTS에 보면은 거기 추세선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렸다 지웠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 자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드린 종목 말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 추세선을, 이제 제가 추세선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뭐 100%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이해한 범위 안에서 일단 틀리더라도 자꾸 추세선을 그려서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추세선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보고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물어봐야 답 없어요. 이 본인들 종목 아닌데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횡보 추세도 이게 선이 그어지려면 이렇게 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그러면 횡보 추세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 두 개를 연결하면 횡보 추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저점이죠. 저점에 이렇게 횡보 추세가 그려지면, 그러면 이점 고점, 고점에 이게 점 두 개를 연결하면 여기 고점에 추세선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횡보 추세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횡보 추세라는 게 확인이 되려면 일단은 점 두 개를 거치면서 이렇게 여기서 지지돼서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나봐야 이게 횡보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일단 점 두 개까지는 확인을 해야. 그러면 여기서 확인이 되고 나면 매수 타이밍은 이제 이런데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여기서 점 두 개가 지지되는 걸 보면, 그러면 이게 횡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 매수가 되겠죠. 이쯤에서 매수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더 들고 가서 이게 수익을 크게 내면 되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게 저항이라는 거니까, 그럼 떨어지면, 그러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맞고 떨어질 때 여기서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이 되겠죠. 이만큼의 수익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횡보 추세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도 수익이 크진 않지만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수익이 뭐 1%든 2%든 작은 수익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1, 2% 만들려다가 막 마이너스 10%, 20%, 30% 이렇게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판단해서 하락 추세다. 그 종목이 지금 하락 추세 중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 종목은 당분간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고 해도, 그 삼성전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락 추세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하락 추세가 끝나서 최소한 이렇게 횡보 구간에 들어와야, 그래야 여기서 사서 여기 팔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 판 것보다는 수익이 커질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여기서 못 팔았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다시 수익을 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까 했듯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처럼 중장기를, 이게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 저희처럼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제 중장기론 투자자들은 여기 이게 저점을 이어가는 이 지지선이 중요한 거고, 이 지지되는 것만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런 데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데 매도하면 안 되고, 일단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걸 쭉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0%든 100%든 200%든 그죠? 이게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이런 수익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게 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계속 확인하면서 쭉 추세를 따라서 쭉 그걸 관리를 해 가서 최대한 고점 근처 가서 매도를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고, 일단 이 하락 추세 종목은 이렇게 한 주도 사면 안 된다. 한 주 사면 안 되고, 사실은 이제 이 횡보 구간에 있는 종목도 가지고 오면 수익은 날 수가 있지만, 괜히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힘들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결국은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우리가 그 2,500개 종목 중에서, 종목이 2,500개나 있으니까 2,500개 지금 종목 중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것도 상승 추세에 이왕이면 초기에 있을 때, 상승주기 초기에 있을 때 남들보다 판단을 빨리 해서, 그 상승 추세 초기에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종목을 잘 매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세 흐름에 따라서 쭉 관리를 해가지고 가서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짜야, 그래야 고생도 덜하고 수익도 커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추세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샀다 팔았다 막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중장기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2,5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상승 추세 초기에 있는 종목, 결국은 투자자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투자자는 일단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게 좋은 종목이냐? 그렇죠. 상승 추세 초기에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2,500개 종목 중에서 상승 추세 초기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 좋은 종목을 찾으려면 이 추세선을 그을 줄 모르면 좋은 종목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남들이 그려놓은 거 말고 본인들이 자꾸 틀리더라도 그게 안 맞더라도 자꾸 추세선을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이렇게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종목에서도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그리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점 두 개, 일단은 뭐 여기 점이 됐든 여기 점이 됐든 여기 점이 됐든 이 점 두 개가 나와야, 그래서 점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선이 쭉 그려지고, 아직 예를 들어서 종목이 여기까지밖에 지금 안 갔다 하더라도 이 그림은 나중에 그려질 그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점 두 개가 그려지면 이 점을 두 개를 이어서 쭉 선을 먼저 그려놓는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선을 미리 먼저 그려놓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그려질 이 지지들이 이 선에 와서 맞고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된다. 확인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지지선을 이렇게 이어서 그려놓으면, 제가 얘기한 확률로 봤을 때 이게 100%가 아니고, 100%는 없어요. 100%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왜 100%가 없냐면, 이렇게 선을 그리더라도 갑자기 시장이 막 급락 나오거나 폭락 나오거나, 예를 들면 어떤 업종에서 막 악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에서 악재가 나온다든지 막 그러면 이렇게 점 두 개를 그려놨다고 해도 이게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00%란 게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확률로 따지면 제가 늘 얘기하는 한 70에서 한 80%의 확률로 대개 이렇게 점 두 개를 이어서 이렇게 선을 미리 딱 그려 놓으면, 앞으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그려 놓고, 그 다음에 그 선에 따라서 이제 이게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이게 지지가 돼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다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요 선을 다시 이렇게 잇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이게 수평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이 선을 맞고 떨어진다는 게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죠. 저항선이 되고, 여기 와서 다시 지지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살려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가 팔고 여기서 누가 사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돼서 올라가는데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 그것도 장대 양봉을 뚫고 올라갔다. 뚫고 올라갔다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뚫고 올라갔는데 또 가서 보면 또 여기서 저항을 맞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항을 맞는다. 그래서 저항을 맞고 또 떨어졌다가,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미리 그려놨던 선을 만났을 때 여기서 맞고 이게 이렇게 다시 지지가 되더라. 그러면 내가 그려놓은 이 추세선이 지금 제대로 그려놨다는 얘기죠. 요게. 그러니까 내가 그려놓은 추세선이 지금 믿을 만한 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선을 맞고 지금 돌아선다는 얘기는, 그리고 나서 맞고 다시 올라가서 또 이 선을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다시 이 선을 만나니까 다시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뭐 여러 선들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선은 이 선이, 이 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요 선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이 선이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할 거냐. 그것을 쭉 이제 따라가면서, 시간을 두고 쭉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제가 지금 저희처럼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그려놓은 어떤 이 추세선, 내가 그려놓은 어떤 지지선, 그 지지선에 왔을 때, 그랬을 때 그 종목이 됐던 시장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이런 것들이 지지선에서 어떻게 지지가 돼 가는지, 그것을 쭉 확인해 가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가면. 내가 선을 그려 놓고 실제 그 선에 왔을 때,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지지선에 왔을 때, 그래서 내 지지선에 맞았을 때 실제로 그게 돌아서는지 안 돌아요. 그래서 그 돌아서는 걸 본인들이 보면 그 좀 신기하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자꾸 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남들이 그려놓은 거 말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그려놓은 선이 진짜 그게 지지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시간을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보고, 이주일 후에 보고, 저희처럼 3주일 후에 보고, 이렇게 자꾸 보면서 내가 그려놓은 지지선이 진짜 지지선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확인해 가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왜 본 그림을 또 보고 또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종목 하나만 성공시키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 그림을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량주는. 그게, 특히 배팅을 막 1년씩 한 종목은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그죠? 보고 또 보고 계속 해야죠. 시간 지나면서. 자, 그래서 추세선을 남들이 그러는 거 말고 본인들이 직접 그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들이 이게 왜 내가 그랬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그려봐야, 이 추세선을 자꾸 그려봐야, 아, 내가 이제 그려놓고 안 맞으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그렸는지,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잘못 그리더라도 그려봐야, 본인들이 그려봐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죠. 근데 본인들이 한 번도 안 그려보고 남들이 그려놓은 추세선만 자꾸 따라다니면서 보면 실제로 본인들은 이 추세선을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추세선도 그려놓고 보면 이제 이게 추세선의 어떤 신뢰도가, 이 신뢰도가 어떤 신뢰도는 어떤 추세선 신뢰도가 높고 어떤 추세선이, 그러니까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추세선이 있고 신뢰도가 별로 어떤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추세선이 있다. 특히나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분들이 그린 추세선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세선의 어떤 신뢰도를 판단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각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추세선에서 중요한 게, 이게 추세선에서 중요한 게 이 각도예요. 각도. 각도가 뭔지 아시죠? 각도. 이 추세선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직각이잖아요. 직각.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90도 직각인데, 추세선이 그려지는 각도가 이게 종목에 따라서 하면 시장에 따라서 각도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 90도, 이게 90도잖아요. 90도의 중간이 이게 45도잖아요. 45도. 45도. 그래서 추세선을 우리가 그려갈 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그 추세선으로서 이게 신뢰도가 높은 추세선들은 보통 각도가 어떤 각도 근처에 있냐면 이 45도, 꼭 45도는 아니더라도 45도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45도 근처. 45도 근처. 그러니까 뭐 45도가 큰 뭐 50도, 60도 뭐 이런 각도라든지, 아니면 45도가 적은 뭐 40도, 30도 이런 각도들 범위 안에 있는 이 추세선들이 보통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신뢰도가 높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이런 각도로 그려진 추세선들이 미래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추세선으로서 이렇게 이 추세선으로서 계속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이 신뢰도를 가지면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반대로 각도가 지금 에코프루처럼 막 각도가 이렇게 막 거의 막 이렇게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빨리 막 올라가서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각도가 이렇게 막 거의 막 80도, 90도, 막 70도, 80도, 막 90도짜리는 없겠지만 막 70도, 80도 막 이런 각도로 가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급락이, 이렇게 급락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각도가 가파르면 떨어질 때도 막 가파르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은 추세선을 믿고 어떤 베팅을 하거나 추세선을 믿고 어떤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어떤 베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각도라는 거죠. 이렇게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 또 이렇게 각도가 너무나 없어도 각도가 해서 뭐 10도 뭐 5도, 그렇죠. 뭐 10도 5도 이렇게 뭐 각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막 거의 막 누워 있다시피 하면 이것도 추세선으로서 좀 막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이런 게 보면 이게 진짜 추세선인지 아닌지 그러지 않겠어요? 보면. 근데 추세선을 그리다 보면 종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각도가 거의 이렇게 막 10도, 5도 뭐 이렇게 각도가 낮은 각도로 그려지는 추세선도 있고, 이게 각도가 너무 이렇게 가빠르게 그려지는 이런 추세선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도가 너무 가파르거나 이 각도가 너무 완만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세선으로 봤을 때 신뢰도가 낮다.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추세선으로서 좀 그래도 어떤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중장기로 어떤 그 추세선을 믿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갈 때 결국은 그 추세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려면 그 추세선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100%는 못 믿더라도 확률적으로 그래도 한 70%, 80% 이런 확률을 믿을 수가 있어야 그래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기 추세선으로서 각도는 45도, 45도 근처,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 45도 기울기에 근접할수록, 그 근처에 있을 때일수록, 그 다음에 상승 추세인데, 이게 저점의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저점이 별로 없이 막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게 이제 여기 있죠. 저점을 이렇게 여러 번 찍고 가는 게 이게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저점을 자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종목들을 보실 때 이렇게 추세선이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그냥 몇 번 안 만나고,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몇 번 안 만나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려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에코프로 돼가지고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얘기하는 이 추세선도 보면 이렇게 좀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 신뢰도로 보면 좀 신뢰도를 보면 많이 신뢰도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이게 짧게 끝나는 것보다는 추세가 이렇게 길게 갈수록 물론 좋겠죠. 이 추세선의 길이가 짧은 것보다는 추세선이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추세선으로 이게 한두 달에 끝나는 것보다는 3, 4개월 가는 게, 그죠? 3, 4개월 넘다 5, 6개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 지금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지금 7월째까지니까 상당히 길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처럼 기간으로 보면 이렇게 거의 한 7, 8개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에코프로는 지금 기간적으로 보면 그 추세선의 신뢰도가 기간으로 보면 지금 거의 한 7개월째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추세예요. 지금까지 보면.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세선을 이제 직접 그려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점 두 개, 아까 있잖아요. 점 두 개, 이 점 두 개를 연결해서 미를 이렇게 딱 그려 놓으면,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게 추세선 중에서도 이게 주 추세선, 이게 주 추세선을 그려 놨는데, 이게 주 추세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지지되고 여기서 저항 맞는 거죠. 이게 저항 받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저항 받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여기 지선까지 안 내려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뚫고 올라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뚫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뚫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막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요렇게 그래서 이제 각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각도가 이런 각도로 가다가 여기쯤 와가지고 이 각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각도 플러스 이만큼의 각도가 더 생기는 거죠. 여기 이만큼 각도, 이만큼 각도에다가 이만큼 각도가 합쳐지는, 그죠? 여기 알파만큼의 각도로 가다가 이 세타만큼의 각도가 더 생겨가지고 이렇게 각도가 더 가파라지는, 이건 뭐예요? 결국은 이것은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살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 매수하려고는 양이 더 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매수 양보다 여기에서 매수 양이 이만큼이면 여기에서의 매수 양은 막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매수세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각도가 이런 각도로 오다가 여기서 세타만큼 더 합쳐진 각도로,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해서 각도가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 30도 각도로 오다가 뭐 이게 50도 각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그럼 선을 다시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추세선은 놔두고 여기에서 선을 다시 점 두 개, 그죠? 점 두 개가 나오면 이 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추세를 조정한 선이다 얘기죠. 추세를 조정한 선. 그래서 당분간은 추세를 조정한 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게 저점 고점을 이렇게 그리고 가다가, 그러면 이게 이제 종목에 따라서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가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면, 살려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그러면 이게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 선을 벗어나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선하고 만나서 여기서 다시 이 그림하고 합쳐지는,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뭐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이런 데서 매수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좋은 거죠. 이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니까. 종목에 따라서 보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시장에 따라서 이런 시장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상승으로 가는 흐름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때로는 이렇게 조정의 어떤 기울기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추세의 어떤 조정선을 여기서 다시 그려주면 된다. 다시. 그러니까 일단은 주추세선을 그려놓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추세의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점 두 개가 나오면 그 점 두 개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다시 그려놓고, 그리고 요게 이 안에서 계속 가다가 또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 이쪽 주추세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보면 이제, 그래서 추세선도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전 종목들을 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에서 얘기하면 이게 여기서 주추세선, 그죠? 아까 이제 점 두 개를 이렇게 점 두 개를 연결해서 이 주추선을 딱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요 선을 그려서 이 선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쯤에 와가지고 이게 세 번째 지지선에 와서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 아까 거래량이 딱 터지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각도가 바뀐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까지만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점 두 개, 이 점 두 개를 연결하니까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바뀐다. 그 각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요 각도에서 요 각도에서 요 각도로.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런 추세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계속 갈 수도 있고, 어느 중간쯤에서 여기서 다시 뚫고 내려와서 다시 요 선으로 다시 수렴해서 갈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을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건 좋은 거죠. 이렇게 나오면 그만큼 에너지가 여기 지금 그 매수 올리는 양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거니까, 살려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왜 살려고 하겠어요? 이게 앞으로 무슨 호재가 있다든지 무슨 아무튼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러겠죠. 그 실제 이제 어떤 뭐 이지웰 페어라는 이런 종목을 보면 이제 추세선을 그리는데, 이런 데의 추세선은 별 그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데는 별로 여기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추세선을 그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점 두 개, 점 두 개 이렇게 연결해서 추세 그리면 결국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면서, 결국 위에를 그리면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갈 거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그릴 때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봉도 보여드리고 주봉도 보여드리고 월봉도 보여드리고, 그 추세선도 일봉에서 그려놓고 제 주봉에서 있고 월봉에서 그려놓고, 그 제가 이제 설명은 주로 주봉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그 일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인데, 이걸 주봉에서 보면 또 다른 그림이라는 거죠. 주봉에서 보면 주봉에서 보면은 추세가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보면 주봉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점 두 개, 여기서부터 갖고 점 두 개, 그 점 두 개를 연결해서 쭉 이으면 이 추세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아까 있는 데가 좀 요쯤인데, 보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일주일짜리 봉을 놓고 보면 아까 있는 자리 위치가 여기 앞에 정고점 있잖아요. 정고점 근처. 그러면 정고점 근처를 쭉 연결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저항선이라는 거죠. 저항선. 정고점, 우리가 왜 정고점 얘기하냐면 여기에
앞쪽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제가 얘기하는 여기가 매물대라는 거죠. 매물대가 뭐예요? 이게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곳. 그 개인들이 그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죠? 이게 고점까지 갔다 내려왔으니까 이런 데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 오면은 개인들이 이제 여기서 돈 벌고 이렇게 안데 익절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본절 이제 원금 근처 오면은 여기서 개인들은 거의 무조건 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게 팔려는 사람이 많다. 특히 개인들이 본전되면 팔려고 하는 양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거래량 실리면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않는지. 이걸 잘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 건지, 그것을 이제 잘 보면서 여기를 어떻게 뚫고 가는가를 잘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세선이 이게 이 주추세선이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이 이렇게 바뀐다든지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각도를 가지고 바뀌면은 여기 돌파하면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직접 일봉에서도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주봉에서도 그려보고, 월봉에서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게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매수를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일단 매수를 하기 전에 그 종목을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사지 마시고 일단 추세선부터 그려보셔라. 추세선부터 그려놓고 일단은 그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 중에 있는지 하락 추세 중에 있는지 횡보 중에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다음에 상승 추세라고 해도 그게 지금 상승 추세 초기인지 아니면 중간쯤 왔는지 아니면 거의 고점 근처 왔는지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고 해도 고점 근처의 상승 추세면 별 의미가 없죠. 거기는 거의 매도하고 떠나야 될 자리니까.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고 해도 제가 얘기하는 그 상승 초기 단계. 그러니까 점 두 개 그려질 때죠. 그 점 두 개에 의해서 상승 초기. 그러니까 그려지는 그 시기, 그 타이밍. 그 시기에 그 상승 초기라는 걸 알아차리면 그게 절로 좋겠죠. 그러려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고 추세선을 그리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별로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약간씩 오르긴 했는데 지금 그죠? 아주 많이 오르지 않고 조금 오르고 약간 오른 이런 종목들 중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점 두 개, 일봉으로 하든 주봉으로 하든 월봉으로 하든 점 두 개가 나오면 일단 그 선을 이으면 그게 추세선이 되니까 일단 점 두 개가 나오면 그 선을 이어서 그 선을 그려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판단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일단은 이 추세선, 이게 추세선을 먼저 그릴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종목을 판단할 수가 있고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내가 타이밍상으로 이게 지금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닌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그죠? 지금 상승 추세 주게 있죠, 좀. 근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밖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막 그런 것들을 추세선을 자꾸 그려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종목들은 여기저기 보면 막 추세선을 여러 사람들이 그려놓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 따라가지만 이게 그런 종목들 말고 유명하지 않은 종목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보다가 이게 아직은 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파동이 나오지 않은 종목인데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되게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 바닥권에 있으면서 추세선이 막 그려지는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그 일봉으로도 그려보고 주봉으로도 그려보고 월봉으로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추세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을 이렇게 한 번에 사든 분할 매수를 하든 이렇게 해야 그게 기준이 돼서 본인들이 관리를 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포인트 디스크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그 추세선을 내가 잘 그려놓으면 그 추세선을 따라서 그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계속 그 종목을 샀다 팔다 할 게 아니라 그 추세선을 따라서 쭉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말은 쉽죠. 근데 아무튼 그 추세선을 믿고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그 훈련을 자꾸 실제 종목을 가지고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추세가 뭐냐부터 해서 오늘은 이제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를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점 두 개를 찾으면 돼요. 점 두 개를. 점 두 개를 찾는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각도에 따라서 그 점 두 개를 새로 찾아서 그 선을 그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상승 추세로 가다가 또 그 선을 벗어나서 나오면 거기서 다시 선을 그으면 되고. 그래서 일자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그 어떤 추세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 위에 그 고점을 잇는 그 저항선, 그 저항선을 우리가 그리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세가 에코프로처럼 추세가 길게 이렇게 가는 그런 종목들은 고점을 이은 저항선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그려놓으면 잘못하면 거기다가 샀다 팔았다가 그 종목을 놓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추세 중에서도 상승 추세가 중요한 거고, 2,5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상승 추세 초기에 있는 종목, 결국 우리가 종목을 찾는다는 것은 상승 추세 초기에 있는 종목을 누가 빨리 찾아내느냐, 그런 것을 이제 자꾸 실전에서 본인들이 종목을 찾아서 선을 자꾸 그려 보셔야, 그래야 종목을 이게 찾아낼 수, 추세를 보고 어떤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경험치로서 쌓여가는 거고, 제가 드리는 그런 종목들도 되게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그 가격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그 추세선을 자꾸 그려보세요. 하면서 HTS마다 이렇게 추세선 그리는 게 있으니까 다 있어요. 거기 저처럼 이렇게 이제 펜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HTS마다 거기 그리는 그 툴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실제 펜을 가지고 오니까 제가 쭉쭉 그리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HTS에 있는 거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되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설명 것들도 되게 거기에 있는 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게 수강생들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렸다 지웠다 하면 되는 거니까 자꾸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